443번 같은 문제도 작년 같은 경우 경화 요구는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 이런 문제 참고하시고요. 자,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이 나타내는 집합을 한번 골라보라, 이런 말입니다. 자, 뭐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 집합에서 무언가 연산을 한다라는 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뭐 이렇게 여집합들이 있을 때 묶어내거나 안에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얘네들은 자 밖으로 꺼내면 요렇게 뭐 할 수가 있겠어?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고 나면은 여기 이제 A가 있고요, 교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집합이 있으니까 교집합과 여집합은 뭘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랬니?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A라는 집합에서 B와 C의 교집합을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집합 그 수업하면서 집합에서의 차집합의 의미 선생님이 분명히 강조 많이 했어요. 집합에서의 차집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빼기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집합에서 앞에와 뒤에 공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빼는 거, 뺄 수 있는 것만 빼는 거야. 자, 그래서 A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B하고 C의 교집합은 이 부분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A집합에서 여기를 빼면은 여기하고 여기도 뭐 해야 되겠어, 얘들아?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 B 합 C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그 드모르간에 의해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A 교집합이 있고요, 여기 여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 알 수가 있겠네. 맞죠? 그래서 교하고 여는 뭐로 바꿀 수가 있어? 차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집합에서 누구를 빼는 거니? 여기 요만큼을 빼는 거니까 A집합에서 빼고 나머지만 체크를 하면 되겠다.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그래서 니은번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B에서 C를 한번 빼보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B에서 C를 빼면 누구만 남습니까? 요 부분만 남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지? 그거를 갖다가 A에서 뭐 하겠다는 거야? 빼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A에서 빼면 이 부분도 뭐 해야 되는, 이 부분도 뭐 해야 되는 거야? 남아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D가 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A에서 B를 뺐습니다. A에서 B를 빼면은 여기하고 이 부분이 남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만큼 남아있는 거에서 누구를 또 빼는 거니? C를 빼는 거니까 C집합에 속한 부분을 빼면 얘가 또 없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이 부분만 남으니까 리을도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4번이 답입니다. 실수 전체에 두 부분집합이 있습니다. A가 이렇게 되고요, B가 이렇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A교 B, 이거 구하라는 문제고, 자, 일단은 A집합 같은 경우는 체크해 보시면은, 자,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되겠지.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된다라고 보면 되고, 플러스 1이니까 1 빼면 되겠죠. 1 양쪽에서 빼면은 마이너스 3에서 없어지고요, X만 남고 여기는 1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게 바로 A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집합 같은 경우는 X-2,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여기가 지금 2고 얘가 마이너스 1 되겠다. 그쵸? 이거 뭐 부등식 1학기 때 배웠죠? 큰 작작 하시면 되겠네. X는 마일보다는 작거나 또는 X는 누구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얘하고 뭐 겹쳐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도 되는데, 뭐 눈에 쉽게 보이시면 뭐 겹쳐볼게요. 마이너스 3,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하시고, 마3에서 1까지니까 마3에서부터 1까지 색깔 칠해져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2보다는 크거나 같다니까 이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3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결론적으로 이거에 뭐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두 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 두 근을 우리가 알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하시면 되겠죠. 두 근을 더하면 여기서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 값은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근에 곱은 그냥 바로 b가 되겠죠. b는 2개 곱하니까 3이 된다. 2개 더하면은 7이 정답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46번입니다. 자, A집합이 일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수분해 한번 해보면은 x-4, x 플러스 3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4하고 마이너스 3이고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3에서부터 x는 4까지의 범위가 되겠구나 라고 내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이제 뭐 a보다 작거나 또는 뭐 b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하고 b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라고 했고요. a에서 b를 뺐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야. 그치? 체크해 봅시다. 수직선 그어주시고요. 얘가 마 3입니다. 얘가 4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는 마 3에서부터 4까지 이러한 범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a에서 b를 뺐더니 마 3에서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1 체크 한번 하시고요. 1. 자, 그러면은 무언가 여기 b에는 1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죠? 근데 a에서 b를 뺀 게 여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무슨 말이 되겠니 얘들아? 이만큼은 순수하게 누구 거가 돼야 돼? a 거가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a가 만약에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가야 돼? b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b가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b가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는 여기가 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순수한 a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아듣겠어? 그 다음에 a하고 b의 합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 이 부분은 지금 아무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A집합은 빨간색이 A집합이고 파란색이 지금 B집합이니까 A하고 B를 합치면 이 부분도 모두 다 포함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합집합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 H와 B는 순수한 A는 이 부분이 순수한 A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런 거는 뭐 그냥 설명을 뭐 듣는 것도 물론 뭐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자꾸 풀어봐야 돼 이런 문제들은. 자, 그래서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는 1이 돼야 되니까 B에서 A를 빼면 얼마가? 4가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 문제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집합인데 이 여러 가지 집합은 이 대칭 차집합이 있어요. 대칭 차집합이 있고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라고 있는데 대칭 차집합까지는 내신에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배우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은 내신에서 좀 안 나와요. 왜냐면 좀 약간 이게 심한 내용이야. 그래서 잘 나오지는 않고 모의고사 이제 조금 고난이도 문제 뭐 19번 정도 이 정도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긴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대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어? 차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 그치? 자, 이쪽 부분은 우리가 A차 B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쪽 부분은 뭐라고 볼 수 있어? B차 A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각각의 A차 B와 B차 A를 합한 거를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야. 알아듣겠어?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공식적인 집합 기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으로 그냥 쓰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모를 뭐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뭐 스타, 별을 쓰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동그라미 2개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요. 교집합이나 합집합이나 차집합처럼 공식적인 집합 기호는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대칭 차집합은 그때그때 이제 뭐 기호를 이것이라고 하자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소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근데 대칭 차집합을 각각의 A차 B하고 B차 A의 합집합으로 보는 게 원래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근데 얘보다는 직관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A하고 B의 합집합에서 뭐해서? 합집합.
합집합이면 당연히 여기 1번, 2번, 3번, 선생님이 4번 이렇게 영역을 나눠보면 1번, 2번, 3번 영역이 되겠죠. 그 영역에서 A하고 B의 뭐를 교집합 2번 영역이죠. 걔를 뺀 게 바로 얘가 바로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소개되고 있긴 하죠.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직관적으로. 알았어? 그래서 여기 뭐 별이 있고 얘가 뭐 대칭 차집합이래. 얘가 네모가 이렇게 따라가면 해보자. 알겠지? 이거의 결과물은 뭐냐면 이거 두 개의 뭐에서 합집합에서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을 뺀 게 바로 대칭 차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한테 이렇게 예시가 됩니다. 아셨죠? 그럼 우리는 얘는 어떻게 이해하자고? 합에서 교를 뺀 걸로 이해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체크해 볼게요. 자, 대칭 차집합의 성질입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배울 때 얘들아 수학에서는 그래. 성립하는 거는 내가 특별히 기억하지 않아도 돼. 왜 그러냐면 그냥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의식의 흐름 속에서 뭐가 중요한 거야? 되지 않는 게 중요해. 교환 법칙에서 선생님이 뭐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교환 법칙에서 안 되는 게 뭐야? 교집합 되죠? 교환 법칙 A교 B나 B교 A 가능하죠? 합집합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A합 B나 B합 A 되죠? 수업 안 들었어요? 몰라요? 다 알고 있지? 근데 뭐가 안 된다고? 차집합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 그러면 내가 기억하는 거 안 되는 거 말고는 나머지 다 뭐 생각하면 돼?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 그리고 당연히 시험에서 뭐가 잘 나오겠어? 당연히 안 되는 게 나오지. 왜? 안 되니까. 알았어? 응.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A하고 B하고 교집합에서 A하고 B의 합집합에서 A하고 B의 교집합을 뺀 거나 B하고 A의 교집합에서 B하고 A의 합집합에서 B하고 A의 교집합을 뺀 거나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같아요. 같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교집합 가능하다. 결합법칙 가능하다. 가능한 것들은 크게 여러분들이 뭐 할 필요가 없다고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이런 거 한번 보면 자, A하고 공집합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A하고 공집합의 합집합은 뭐가 됩니까? A집합이 되겠죠. 당연히. 합집합은. 그러면은 교집합은 뭐가 되겠어? 공집합이 되겠지. 대답 많게 작성했죠, 오늘. 공집합이 되겠지. 결론적으로 이거는 A집합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공집합을 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A집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A하고의 그러면 대칭 차집합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A하고의 합집합은 뭐가 됩니까? A집합이죠. A하고의 교집합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A집합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A에서 A를 빼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누구만 남는다? 공집합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A하고 A가 아닌 거의 합집합은 뭐지? 전체 집합이 되겠죠. 전체 집합에서 A하고 A가 아닌 거 A 여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겠지. 그래서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빼니까 전체 집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A하고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일 것이고 교집합은 A집합이 되니까 전체 집합에서 A집합을 빼는 거는 우리가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개 돼 있으면 뭐 이렇게 이제 뭐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이 집합이 두 개일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 번호로 영역으로 표시하면 좋다고 했지. 자, 이렇게 1번, 2번, 3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결과물은 바로 뭐가 되냐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니까 1번하고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역이. 그쵸? 그 다음에 A는 1번하고 2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1번, 3번하고 1번, 2번의 합집합은 1번, 2번, 3번이 될 것이고요. 교집합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남는 게 2번하고 3번만 남고 이게 바로 뭐가 되냐?
비집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자, 좀 넘어가 봅시다.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은 내신에서 거의 나오지 않아요. 혹시 나오면은 여러분 틀리게 하려고 내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은 대칭 차집합이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1번하고 3번이 대칭 차집합이었잖아. 그게 아닌 거잖아. 아닌 거니까 바깥에 있는 친구들하고 교집합 2번하고 4번이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뭔가 되게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선생님은 복잡한 거 싫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당연히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에서 뭐를 빼면 되겠어? 대칭 차집합을 빼면 되겠지. 맞는 이야기죠?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게 A의 여집합이잖아. 그러면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전체 집합에서 대칭 차집합을 빼면 되는 거야. 자,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그쵸? 대칭 차집합은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합집합에서 뭐를 뺀 거라고 그랬어? 교집합을 뺀 거라고 얘기했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 한번 해보시면 전체 집합에서 누구를 빼고 얘들아? 합집합을 빼고 거기다가 뭐를 더한 겁니까? 교집합을 더한 게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조금은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알겠어요? 여집합이라는 거는 전체 집합에서 그것을 뺀 게 여집합이야. 근데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합 빼기 교야. 그럼 전체에서 합 빼기 교를 빼니까 부호가 반대가 돼서 빼기 합 더하기 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의 성질이야.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된답니다.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시험 직전에 뭐 수학은 사실 암기식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정확하게 내가 체킹을 해야 되겠지만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에 막 힘을 쏟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 전에 그냥 한 번 정도 여러분 체킹하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게 그러면 과연 무엇이냐 이런 얘기거든. 이게 A하고 B하고의 대칭 차집합과 이거의 관계야. 알겠지? 이런 것도 있을 때는 항상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번호로 매겨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일단은 이 친구는 누구냐? 이 친구는 누구냐? 여기 보시면 2번하고 4번이죠. 2번하고 4번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A는 바로 누구냐면은 1번하고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자고? 전체 집합은 1번, 2번, 3번, 4번에서 빼기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에 합집합을 빼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합집합 빼는 거니까 1, 2, 4 빼는 거예요. 1번, 2번, 4번을 빼는 거야. 그 다음에 더하는 거야. 뭘 더하는 거야? 교집합을 더하는 거지. 즉 앞에 거하고 뒤에 거의 교집합을 더하는 거니까 몇 번 더하면 됩니까? 2번 더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더 됐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1, 2, 3, 4에서 뭐 2는 뭐 빼고 더하고 할 필요 없으니까는 1번하고 4번만 뺀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1번하고 4번만 빼면 남는 거는 2번하고 3번이 남고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비집합이 된다. 이렇게 체킹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얘 3번 한번 봅시다. 3번 한번 보면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 전체 집합이 U야. 전체 집합 U. U에서 A하고 A의 합집합은 뭐가 되죠? A죠. A 빼는 거예요. A하고 A의 교집합은 뭐예요? A죠. 그 친구를 다시 더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치? 결론적으로 얘네 둘이 없어지니까 나머지는 전체 집합이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 집합은 U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A하고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겠지. 교집합은 A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네가 없어지고 A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굳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는 방식만 알면 되고요. 이렇게 A, B가 섞여 있을 때, A, B가 섞여 있을 때는 영역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 A, B가 아니라 A하고 A, B하고 B 또는 A하고 전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보면은 이 얘기다. A가 이렇게 연달아 돼 있어. 알겠어? 연달아 돼 있어. 올해가 몇 년이니? 2025년이죠. 그러면 이게 2025개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은 뭐가 될까? 이런 얘기야. 알겠지? 얘들아, 2025개를 한다. 수학에서 뭔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선 넘었어. 한 2개, 3개 정도에 뭔가 해볼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2025개를 해봐라. 보통은 뭐 한 5개 이상을 얘기할 때는 그것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규칙이 있다는 얘기야. 규칙은 가장 간단하게는 홀짝의 관계에서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3개를 세트로 해서 3개를 기본 단위로 해서 3개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 규칙 처음에 경험했던 게 뭐냐면은 복소수 i죠. 복소수 i 같은 거 몇 개 규칙입니까? 4개 규칙이지. 그러니까 뭐 2025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했어? 그냥 4로 나눠가지고 그 나머지가 얼마냐 가지고 체킹해가지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2025가 나와도 검색 하나도 없는 거야. 그 규칙만 찾아가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짝수개일 때 그럼 2개일 때하고 몇 개일 때? 3개일 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니면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이렇게 시험 보기 전에 좀 이렇게 암기하고 들어가도 뭐 이런 거 좀 편할 것 같긴 해. 자, 그러면 A가 2개일 때 분명히 뭐였습니까? 전체 집합이었잖아. 이렇게. 그치? 맞죠? 그러면 전체하고 만약에 3개일 때 3개일 때는 전체하고 다시 A잖아. 그렇지? 전체하고 A니까 전체에서 합집합 전체 빼고 교집합 A 더하니까 다시 뭘로 갔어? A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럼 3개까지 결과물이 다시 A니까 4개 한다면 다시 여기다가 또 A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뭐 n이 짝수개면 전체 집합이 되고 n이 홀수개라면은 A 집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굳이 만약에 된다면 보통은 연도수를 가지고 많이 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A 집합이 되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보기 3번 한번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의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한 부분을 집합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예, 그쵸? 자, 얘는 합에서 교를 뺀 거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교집합이고 얘는 합집합의 여집합이잖아. 맞지? 이런 거 체크할 때는 당연히 뭐로 체크하는 게 좋아? 영역으로 체크하는 게 가장 편해요. 우리는 교집합 같은 경우는 2번이 될 것이고요. 합집합의 여집합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체크하시면 합집합의 여집합은 4번인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을 더하라 이런 뜻이니까는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 A집합은 1번하고 2번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뭐냐면 1번하고 4번이죠. 1번하고 4번. 그러면 1번, 2번하고 1번, 4번의 합집합이니까 1번, 2번, 4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B는 2번하고 3번이고요. A가 아닌 거는 3번하고 4번입니다. 이거 합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2, 3,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1, 2, 4하고 2, 3, 4의 교집합이라고 했으니까는 2번,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디귿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추려낼 수만 여러 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 스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얘는 합집합이 아닌 거니까 바깥에 있는 아웃사이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교집합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2번 영역이 되겠지. 그러면 4번 영역과 2번 영역을 합치라고 했으니까 아, 너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을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된다고 얘들아. 교환된다고. 알겠지? 분명히 얘기하지만
안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교환법칙에서 안 되는 거는 딱 집합에서는 하나 있습니다. 뭐가 안 된다고? 차집합만 안 돼요. 나머지들은 다 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두 개 했습니다. 두 개 하면은 A가 되느냐 그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제 뭐 두 개일 때는 짝수개일 때는 뭐 전체 집합이고 홀수개일 때는 A다라고 뭐 외웠으면은 뭐 그거 보고 하시면 되지만 뭐 외우지 않았으면 바로 계산하면 되겠죠. 뭐 두 개 정도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 빼고 교집합 더하고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없어지고 나서 아 네가 아니고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구나. 너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2025개 돼 있네.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개 했을 때가 뭐라면? 전체라면. 세 개 했을 때는 전체 A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홀수계라고 한다면은 A가 될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2019년도에 모의고사 20번으로 나왔던 문제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야. 내신에서 어쨌든 잘 나오지는 않아요. 참고하시고 정답은 기억 비릇이다. 이렇게 하시면 배수법칙이나 약수법칙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얘들아. 결국에는 뭐가 뭐의 부분집합이 될 거냐라는 얘기거든. 그럼 2의 배수가 있고 얘들아 4의 배수가 있어. 그럼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는 누가 누구한테 들어와야 돼? 4의 배수가 2의 배수에 들어와야 되겠지. 왜? 2의 배수 안에는 4의 배수가 다 있으니까. 2의 배수하고 만약에 3의 배수다. 그러면 얘네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2의 배수가 3의 배수네, 3의 배수가 2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어떤 부분집합 관계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에게 주어지는 뭐 A하고 B가 주어졌다고 하잖아. 그럼 A, B가 약수 관계나 배수 관계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뭐 2하고 6의 배수라든지 3과 뭐 9의 배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렇게 됐을 때 누가 그러면은 큰 집합이 되느냐? 당연히 숫자가 작은 친구가 큰 집합이 되겠지. 왜? 이 배수라는 건 얘들아 뭐 3의 배수라는 거의 의미가 뭐야? 세 칸마다 내 거를 찾아가는 게 3의 배수야. 맞죠? 3. 세 칸 띄어서 6, 너 내 거. 또 세 칸 띄어서 9, 내 거. 이거야. 6의 배수는 6칸마다 내 거를 찾는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당연히 6의 배수는 6개마다 뛰는 거고 3의 배수는 3칸마다 뛰는 거니까 당연히 6의 배수가 3의 배수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배수와의 관계에서 부분집합 관계가 된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 배수가 있고 B 배수가 있으면 얘네 둘이가 반드시 배수나 약수 관계가 돼야 된다고. 그럴 때 누가 큰 집합이냐? 작은 애가 큰 집합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약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 6의 약수가 있고 10의 약수가 있어요. 약수라는 거는 뭐야? 나눠지는 애를 다 내가 식구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6하고 12가 있으면 6의 약수보다는 10의 약수가 더 뭐한 거 알 수 있어? 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6의 약수가 오히려 작은 애가 큰 친구한테 뭐 한다는 거야? 들어간다. 부분집합 관계가 된다.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집합을 나에게 물어볼 수가 있고요. 합집합을 나에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얘들아. 교집합을 나에게 물어볼 때는 교집합은 항상 계산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면 그냥 2와 3의 최소 공배수 찾으면 됩니다.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애가 누구냐 그 얘기잖아. 그치? 당연히 6의 배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학교 1학년 내용을 그냥 집합하고 싹 낀 것 뿐이야. 어려운 내용 전혀 아니야. 알겠지? 그런데 합집합 같은 경우는 항상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면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를 합쳤어. 그거를 뭐의 배수라고 할 수 있겠어? 1의 배수라고 할 수는 있겠지. 근데 1이 아닌 나머지의 배수라고 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러면 합집합에서는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m하고 n이 있으면 mn이 약수나 배수 관계일 때는 그 결과물을 내가 뭐 할 수 있어? 작은 친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얘기지.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의 합집합은 누구야? 2의 배수야. 3의 배수하고 6의 배수의 합집합은 누구야? 3의 배수야. 이런 식으로. 알아듣겠죠? 자, 이 약수 배수 이것도 뭐 가끔씩 잘 나오기는 해요. 해마다 나오는 정도는 아니고요. 한 2년 텀으로 해가지고 한 번 정도는 나오는 비교적 기출률이 높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합집합이야.
합집합은 둘 중에서 작은 게 들어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처음에는 천천히 그 개념을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서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다라는 거가 확실하게 될 때까지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할 게 뭐야? 계속 모든 게 그렇게 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결과물이 도출되는 어떤 그런 좀 제일 쉬운 방법을 암기를 조금 해야 돼. 시험을 위해서는. 왜?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빨리빨리 풀어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교집합 같은 경우는 얘들아 뭐 하면 된다고? 교집합은 무조건 가능하다고. 뭐 하면 돼? 최소공배수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럼 3과 6의 최소공배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교집합입니다. 교집합은 4하고 5의 최소공배수 20이 되겠죠. 20하고 10입니다. 누가 되는 거니 얘들아? 20이. 여기 합집합이잖아. 근데 얘는 왜 10이 돼야 되겠죠?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3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3하고 6의 합집합은 뭐가 되겠어? 이거는 뭐가 되겠어? 3, 6의 합집합은? 당연히 3이 돼야 되겠지. 그치? 맞죠? 합집합은 작은 거야. 왜냐면 상대방 거를 내가 뭐 해야 되니까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하고 3의 교집합은 2, 3이니까는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하고 4의 합집합이 뭐지? 자, 5번 같은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계산법이에요. 6하고 4 같은 경우에 합집합이 뭐야? 6하고 4는 무슨 관계가 아니야? 배수나 약수 관계가 아니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만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있는 친구를 굳이 이렇게 분배하시면 됩니다. 알아들었어요? 분배하면은 A6 얘가 같이 오는 거니까 A12 이렇게 가고요. 합집합 A4 교 A12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아들으셨어? 그러면은 A6하고 A12 누가 되겠니 얘들아? 교집합은 누가 되겠어? 교집합은 큰 친구야. 교집합은 누구 친구? 아니 큰 친구가 아니라 교집합은 최소 공배수 찾는 거야. 10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하고 12도 누가 되겠습니까? 1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12하고 12 합집합이니까 A 뭐가 된다? 12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이렇게 나타내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3의 배수, 8의 배수, 10의 배수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3의 배수하고 8의 배수야. 합집합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약수 배수 관계가 아니면 합집합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럴 때는 뭐 하라고? 여기 있는 친구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10의 배, 이렇게 하면 10의 배수하고 3의 배수에 뭐가 되는 거니? 뭐가 돼? 30의 배수가 돼야 되겠지. 얘는 30의 배수가 됩니다. 합집합. 10하고 8 하면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 10하고 8 최소 공배수 얼마가 40입니까? 40의 배수다라고 보면 되겠지. 30의 배수가 있고요. 40의 배수가 있고요. 그거의 합집합이 누구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뭐 30의 배수 뭐 이렇게 세고 40의 배수 이렇게 세고 뭐 여기에서 뭐 공통되어 있는 거 빼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 뭐 이따가 연산 배우겠지만은 합집합 더하기 교집합은 A집합 더하기 B집합이라는 이러한 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 이따 어쨌든 하고 지금은 30의 배수 뭐 이렇게 구하시고 40의 배수 이렇게 구하시고 두 개 합집합이니까 공통된 것만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합쳐서. 그러면은 5개가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대칭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자고 얘들아? 합집합에서 누구를 빼자고? 교집합을 빼는 쪽으로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지. 알겠지? 교환법칙은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너는 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A하고 A네. 그렇지? 합집합 뭡니까? A예요. 교집합 뭡니까? A예요. A에서 A를 빼니까 공집합이 되겠구나. 오케이, 좋아요. 자, A하고 A 여집합이다. 그쵸? 합집합은 뭡니까? 전체 집합이 될 것이고 교집합은 뭐가 되겠어? 공집합이 되니까 전체 집합이다. 참이다. 이 부분 되겠지. A하고 공집합입니다. 합집합은 A집합이에요. 교집합은 뭡니까? 공집합이겠죠. 그러니까 A에서 공집합을 빼니까 A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A하고 전체 집합, 합집합은 뭐가 되죠? 전체 집합. 교집합은 A 집합. 그러니까 A에 뭐가 돼야 돼? 여집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사실 뭐 발전이라기보다도 뭐 위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 수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이 있습니다. A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B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얘가 0하고 1이다. 이런 얘기네. 그치? 이런 문제들은 시험에 나오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중상 정도 되는 수준의 문제인데. 자, 얘들아, 이거는 지금 대칭 차집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대칭 차집합이 0하고 1이라는 거야. 그러면 0하고 1은 얘들아,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양쪽 사이드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1번 영역하고 3번 영역. 그래, 안 그래? 1번 영역과 3번 영역은 무슨 영역이냐면 순수한 아이들이야. 순수한 A나 순수한 뭐가 되는 거야? B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섞여있지. 교집합이 아닌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0하고 여기 있는 1은 A에 있으면 B는 없어야 되고요. B에 있으면 A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뭐 A집합이 요렇게라고 얘기했고 B가 요렇게라고 얘기했어. 됐지? 그러면 0하고 1이 여기 있는 이제 B집합에서 A의 모든 원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그냥 A집합을 잡아주시든지 B집합을 잡아주든지 하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뭐 얘로 잡아줘도 돼요. 얘가 만약에 0이다 라고 한번 해보는 거지. 알겠지? 그럼 얘가 0이라는 거는 B집합은 2, 3, 0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A 값이 얼마라는 얘기니까 1일 거니까 A에다가 1 대입해보면 얘가 1 되겠다. 그치? A에다가 1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1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겠죠. 왜 그러냐면 0은 여기에만 들어가 있고 1은 여기에만 들어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이러한 조건에서 A집합의 원수의 합을 구하니까는 다 더하면 3이 된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아닌가요? 선생님 미스났네. 봐봐. 이렇게 되면 다시 보자. 이렇게 되면 A집합은 3하고 2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지? 그렇게 보면 자, 여기는 이제 3은 이제 빠져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친구들이 0도 물론 들어와야 되고 2도 들어오고 1도 들어오고 마이너스 1도 들어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다시 여기 있는 대칭 차집합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나머지 다 몰아 넣은 거잖아. 그치? 나머지 다 몰아 넣은 거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0이 돼서 A가 만약에 1이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가 2, 3, 0 B가 A는 3, 1,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A하고 B는 3만 교집합이고 2, 0, 1, 마이너스 1은 각각의 순수한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들어와야 되니까 이러한 조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친구가 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B집합이라는 거는 2, 3,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A집합 같은 경우는요 3. 자, A가 지금 2예요. A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0 될 것이고요. A가 2니까 얘도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2, 3 없어지고 누구하고 2하고 0만 뭐 한 거니 얘들아? 순수하게 남아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하고 맞아 안 맞아? 맞겠네 얘가. 그래서 A의 모든 원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3하고 2, 0이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7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A집합,
B집합 이렇게 있어요. 자, P라는 거는 이제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P라는 게 뭐냐면 합집합과 빼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니까, 즉 P는 대칭 차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P집합은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는 결국에 여기에서 교집합 빼고 나머지 거를 그대로 모아면 되는 거니 가지고 오면 되겠지. 그러면 P집합이라는 거는 1하고 4하고 5란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뭐 사실 우리 이런 문제들 부분집합 관련해가지고 많이 풀어봤잖아. 그렇지? 다 항상 무슨 문제야? 고정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를 내가 찾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들어와야 되거나 무조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빼고, 그쵸? 그러면 자, X라는 집합은 1, 2, 1, 4, 5를 갖다가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7개에서 3개가 뭐 한 거니 얘들아?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몇 개가 자유로운 거야? 4개가 자유로운 거지. 그 4개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16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무의 두 집합 XY에 대해서 이렇게 라고 정의하자라고 했네요. 이거 마찬가지로 뭐 차집합들의 합이니까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U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고요. 두 부분 집합 A, B가 있습니다. A는 이렇게 생겼대. 그러니까는 X를 뭐야? 원소로 갖는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N은 뭐란 얘기야? 자연수야. 맞지? 그러면 여기에 1 들어오면 6이고 2 들어오면 3이고 3 들어오면 2이고 4 들어오면 2분의 3이기는 해. 그치? 그런데 2분의 3은 A가 원소로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자연수를 한번 집어 넣어보면 1, 2, 3, 4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4를 집어넣으면 x라는 거는 2분의 3이잖아. 그러면 이 a는 x라는 거를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2분의 3도 a의 집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돼요? 돼요? 몰라요? 어떻게 되겠어? 자, 지금 보면 A, B는 두 부분 집합이야. 누구의 두 부분 집합이야? 전체 집합이 두 부분 집합이지. 근데 전체 집합이 뭐라고 나에게 얘기했어? 10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하고 B는 자연수만을 가지고 와서 집합을 낳는 거가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n은 자연수다라는 조건 때문에 무조건 1, 2, 3, 4, 5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지는 모든 수가 a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a라는 거는 어쨌든 전체 집합이 부분 집합이니까 자연수들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a집합은 6에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약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집합은 1, 2, 3,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고 자연수만 되는 거야. 자, 이게 A집합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2, 5, 8, 10이란다. 그러면 2, 5, 8, 10이라는 거는 바로 뭘 말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A고 이게 B라 그러면 자, 2, 5, 8, 10이야. 2는 여기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2는 순수하게 여기에 A에만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5는 여기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8이라는 친구 여기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10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는데 5, 8, 10, 5, 8, 10은 건들 수가 없어. 무조건 B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2는 건들 수가 없어. 무조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뭐 할 수도 있어?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온다면 어디 들어와야 되겠어? 여기 들어와야 되겠지.
여기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왜? 여기는 258로 딱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여기 나머지 6개는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B의 부분집합은 바로 몇 개가 되냐? 2에 여기서 64개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 이하의 자연수의 두 부분집합 AK가 있습니다. 아니, AK라는 집합이 있어요. K의 배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쌤이 얘기했어. 이렇게 합집합이 있을 때는 여기 있는 2하고 4 같은 경우가 뭐가 되면 약수배수 관계가 되면 가능하다 그랬지?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얼마로 내가 정리할 수가 있겠어? A, 2로 정리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러면 이제 A 3하고 3의 배수하고 2의 배수의 교집합이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A 뭐가 되겠어? 6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가 몇 개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 100을 6으로 나누면 되겠죠. 몇 개가 되겠습니까? 16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자, 455번까지만 풀고 잠깐 쉽시다. 자연수 전체의 두 부분집합 A, M하고 B, N이 있어. 자, A, M은 M의 배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N은 N의 약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M은 배수야. 그 다음에 B는 약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A 4의 배수하고 10의 배수라고 얘기했네.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뭐의 배수가 되면 되겠어? 얘는 A 20이 되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A, P라는 게 20에 뭐가 돼야 돼?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P라는 값은 20에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배수들이 되면 되겠지. 즉 20이 돼도 되고 40이 돼도 되고 60이 돼도 상관없겠지. 그치? 자, 그런데 P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P라는 친구는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수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약수야. 12의 약수고 얘는 16의 약수야. 그치? 그러면 12의 약수하고 16의 약수의 교집합은 뭐가 될까? 뭐의 약수가 돼야 될까? 12와 16의 최대 공약수가 돼야 되겠지. 바로 그게 뭐가 되겠어? B,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4의 배수는 여기 다 속해 있잖아. 그치? 4의 배수는 여기도 뭐가 있어? 다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B, Q라는 친구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고 얘가. Q에 뭘 구하라고 얘들아?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그럼 결론적으로 Q는 뭐 1도 되고요, 2도 되고요, 4도 가능해. 1의 약수, 2의 약수, 4의 약수니까, 그치? 근데 그 중에서 Q에 뭘 구하라 그랬어?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지? 그럼 당연히 Q값은 바로 뭐가 된다고 보면 되니까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P하고 Q를 한번 더해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 24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봐봐 얘들아. A집합이 있고요. B집합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이 있고요. 이게 A집합, B집합. 1번, 2번, 3번, 4번 영역을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일단 얘들아 합집합은 누굽니까? 합집합은 1번, 2번, 3번이 되겠지. 그쵸? 교집합은 뭐가 되겠어? 2번이 되겠지. 맞죠? A집합은 뭐가 되겠니? 1번하고 2번이고요. B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2번하고 3번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렇지? 이 공식은 이제 다음 단어 원소의 개수하고도 상관이 있는 건데 합집합하고 교집합을 더하는 거는 1, 2, 3에다가 2잖아. 그치? 즉 1, 2, 3에다가 2가 한 번 뭐 한 거니? 더 더해진 거라고 보면 되겠죠. A가 1, 2고요. B가 2, 3이니까 A하고 B를 더하는 거하고 뭐 하는 거야?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합 더하기 교는 A 더하기 B하고 같다라는 이거는 여러분이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이런 얘기다. 자, 보기 1번.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6까지가 있습니다.
A하고 B를 합한 거는 전체 집합이고, 즉 바깥에는 없다는 얘기야. A하고 B의 교집합은 뭐라고 얘들아? 3하고 6이야. 그러면 자, 여기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3하고 6이 요렇게 있어. 그리고 A, B의 각 원소의 합을, 그러니까 A집합의 원소의 합을 SA라고 하고 B집합의 원소의 합을 SB라고 했을 때 두 개를 곱했을 때 뭐가 되면 좋겠다는 거야? 최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자 3하고 6을 제외하면 남아있는 게 1, 2, 4, 5야. 1, 2, 4, 5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을 때 SA 곱하기 SB가 최대가 되느냐 이 얘기거든. 결론은 얘들아 이거 두 개를 뺀 1, 2, 4, 5를 갖다가 똑같이 나눠 가질 때 지금 여기는 개수가 아니에요. 개수가 아니고 그 원소의 합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하고 5 그 다음에 2하고 4가 적당하게 짝꿍 지어서 여기에 만약에 1, 5가 들어가면 여기에 2, 4가 이렇게 들어가서 A집합하고 B집합이 뭐 할 때 같을 수 있으면 같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뭐하고 또 연관되어지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산술기하고도 이제 뭐 연관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20cm짜리 끈이 있다고 한번 해봐. 그걸로 내가 직사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고 싶어. 알겠니? 그러면 뭐 자연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넓이는 9cm에다가 1cm 하면 얼마가 나올 수가 있겠어? 1 곱하기 9 해가지고 9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줄여가지고 뭐 세로가 2고 가로가 8이면 얼마가 나옵니까? 16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넓이가. 그 다음에 얘가 3이고 7이면 21 나오고요. 4하고 6이면 24가 나오고요. 5하고 5라면 25가 나올 수가 있어? 5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어떤 두 개의 곱하기 값이 고정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그거를 나눠서 곱하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이 두 개 값이 뭐 할 때? 같을 때. 같을 수가 없으면 차이가 어떻게 났을 때? 가장 적게 났을 때가 최대값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건 나중에 산술기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때 설명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숫자가 뭐 3에다가 얘가 얼마니까 9니까 12를 갖다가 순수한 A와 순수한 B가 정확하게 반반 나눠 갖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뭐가 된다? 최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6에다가 얘가 9니까 얘가 15가 되고요. 얘는 15가 되고 얘도 뭐가 되겠어? 15가 되니까 두 개를 곱해서 225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산술기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명제 부분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B는 A, B, C, D에다가 똑같은 K를 요렇게 더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알겠지? A하고 B의 교집합이 2하고 5라고 했어요.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9고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23일 때 상수 K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거든. 알겠지? 이 공식만 딱 떠올리면 됩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합은 A의 원소의 합과 B의 원소의 합하고 뭐하다고 얘들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자,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 23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23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집합은 2하고 5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7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A의 원소의 합은 9라고 얘기를 했고요. B의 원소의 합은 뭐가 되겠어? 9에다가 K가 몇 개 더해졌니 얘들아? 4개가 더해졌지. 그러니까 4K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얘는 뭐 30이고요. 얘네가 얼마니까? 18이니까 넘어가면 4K가 12가 돼야 되니까 K 값은 3이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자, 8점 문제도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A 집합이 5개 있습니다. A의 원소가. 그리고 B는 이렇게 생겼어. 이거는 뭐냐면 A 집합의 원소인 X를 X에다가 어떤 A를 더해서 그걸 2로 나눈 게 바로 B 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죠? 자, A의 원소의 합은 28이다.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이렇다.
교집합은 이렇다. 그럴 때 상수 A가 누구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합 더하기 교라는 친구는 A 더하기 B라고 보시면 되고요. 합은 49라고 얘기했네요. 교는 23이 되겠지. 두 개를 더하는 거는 A는 뭐가 되냐? 28입니다. A는 28이에요. 더하기. 그러면 B는 뭐가 되냐? 자, 이거는 2분의 얘들아 x 더하기 a라는 거는 2분의 x 더하기 2분의 a로 나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x는 바로 뭐인 거야? a집합의 원소잖아. 그래 안 그래? a집합의 원소니까 결론적으로 b집합은 2분의 하시고요. 여기만 놓고 보시면 28이 여기로 올라오면 되겠지. a집합의 원소를 x1, x2에서 x5까지라고 하면 여기 x1부터 x5까지가 뭐하면 들어오면 되겠지. 알아듣니? 그거를 2로 나눴으니까 더하기. 자, 여기 2분의 a는 하나 할 때마다 더해주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a 원소가 몇 개니까? 5개니까 몇 개가 더해줘야 되겠어? 5개가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2분의 5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뭐 14니까 얘네가 얼마가 됩니까? 42가 되겠네요. 그쵸? 42가 되고요. 여기서 42 빼면은 7이니까 나머지가 30. 2분의 5a가 3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분자끼리 약분 가능하죠? 얘가 6이 되고요. 넘어가니까 최종적으로 a 값은 12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말한 거와 똑같아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과 B집합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공식 같은 게 한쪽이 길면 머리에 쏙 잘 안 들어와. 알겠지? 그거 빼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있는 빼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합이고 빼기가 더하기로 왔으니까는 선생님 아까 말한 합 더하기 교는 A 더하기 B라는 이러한 식을 뭐 할 수가 있어?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집합 3개짜리는 선생님이 다음에 한번 특강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이건 시간을 좀 내서. 자, 뭐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별거 없어요. 당연히 여집합은 전체에서 A를 뺀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A차 B 같은 경우는 A에서 조심할 거 B를 빼는 게 아니고요. A에서 교집합에 뭐를 빼야 되는 거야? 원소를 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는 합집합에서 B집합을 빼는 거는 가능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보기 문제 풀어보시고요. 원소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건 선생님 문제 풀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 봅시다. 원소의 개수 관련해 가지고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가 60개란 얘기고요. A가 30개, 원소가 B가 42개, 42개, 합집합이 50개다. 이걸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네. 그치? 얘는 지금 뭐가 되겠어? 드모르간을 한번 써보시면 N, A, 교, B 이렇게 하시고 이거구나 얘기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내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으면 전체에서 교집합의 원소를 뭐 하면 되겠니? 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공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 더하기 교는 A 더하기 B가 이게 공식이야. 그냥 이것만 가지면 다 풀려요, 문제가. 알겠지? 자, 합집합이 몇 개입니까? 50개입니다. 50개고요. 교집합은 내가 몰라. 구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A가 30개고 B가 42개니까 두 개 더하면 72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2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맞죠? 그러면 교집합이 아닌 거의 원소가 몇 개냐? 당연히 전체에서 교집합 22개를 뺀 38개가 내가 찾아야 되는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 자, 전체 집합 이렇고요. A 이렇고 B 이렇다. 얘가 요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은 드모르가 써보면은 합집합의
이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즉 합집합이 아닌 게 6개라는 얘기야. 맞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면 합집합은 전체가 30개잖아. 합집합이 아닌 게 6개니까 합집합은 당연히 뭐 24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셨죠? 이거는 A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야. A에서 뭘 빼는 거라고? 교집합을 빼는 거야. 또는 합집합에서 비집합을 빼도 상관없긴 하겠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합집합이 지금 몇 개입니까? 합집합이 24개라고 했고요. 비집합이 22개니까 빼면은 얘는 2개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알겠지? 또는 이거를 이용해서 합이 24개야. 교집합은 내가 몇 개인지 몰라. A, B가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A, B는 39개가 되겠죠. 39개 이렇게. 그러면 2개를 더한 게 똑같아야 되니까 X라는 건 몇 개가 되겠어? 15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A가 17개고 교집합이 15개니까 빼면 2개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 봅시다. 461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8개입니다. 그 다음에 A차 B가 5개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말은 그러면은 교집합이 몇 개라는 얘기가 똑같아? 3개구나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겠지. 그 다음에 B집합은 6개다. 그럼 B집합이 6개라는 거는 순수한 B는 몇 개라는 얘기지? 3개구나 뭐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B차 A야. B차 A는 순수한 B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개가 있어? 3개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X라는 집합은 3개를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서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근데 B가 지금 몇 개야? 6개야. 그런데 3개는 뭐가 됐어? 락이 걸렸죠. 고정됐지. 자유로운 친구들은 몇 명입니까? 3명이죠. 그래서 X의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2의 세제곱 해가지고 8개가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학생이 50명인 학급에서 마라톤과 자전거 타기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고요. 마라톤은 우리가 A라고 해보고요. 자전거를 B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아니면 그냥 뭐 마라톤은 자전거는 뭐 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마라톤을 선택한 학생은 30명. 그러면 합 더하기 교라는 친구는 마 더하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집어넣을게요. 전체가 50명이야. 전체 50명이 뭐 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쵸? 그리고 마라톤 선택한 학생이 30명이니까 얘는 30명이라는 건 내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는 25명이네요. 25명을 내가 알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마라톤과 자전거 타기를 모두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8명이래. 전체가 50명인데 모두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깥에 있는 애들이 8명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합집합은 몇 명이라는 얘기가 되겠어? 42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합은 4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됐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교집합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여기가 55입니다. 그럼 X라는 친구는 1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마라톤과 자전거 타기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했다. 적어도 하나 선택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든 이 말이 되겠지. 즉 합집합을 나에게 물어보고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합집합은 42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라톤과 자전거 타기를 모두 선택한 학생 수는 교집합이니까 1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라톤만을 선택한 학생은 순수한 마라톤이니까 마라톤에서 교집합을 뺀 17명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자, 464. 중기내반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A, B 두 영화를 관람한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 A가 12명이야. 자, 쓰고 시작할게요. 합 더하기 교는 A 더하기 B로 보시면 되고 A가 12이다 이 말이고요. B 영화는 18명입니다. A, B 중 어느 곳도 관람하지 않은 학생이 5명이라는 얘기는 합집합이 20명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해서 같아야 되니까 교집합은 30명이니까 10명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자, A, B 영화 중 한 영화만 본 학생은 누구냐? 한 영화만 본 학생이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하고 여기 있는 순수한 A들 말하는 거지. 그럼 순수한 A는 12에서 10을 빼니까 2가 될 것이고요. 오케이? B는 18에서 10을 빼니까 8명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0이 내가 찾는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시험에 뭐 얘는 대놓고 아예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전체 40명을 대상으로 음악과 영화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어. 그 결과 음악을 선택한 학생이 26명, 영화를 선택한 학생이 18명이다 이 말이야. 음악과 영화를 모두 선택한 학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모두 선택했다는 얘기는 교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교집합의 최대하고 최소인데 최대는 너무 간단해요. 최대는 왜 너무 간단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영화가 18명이고 음악이 24명이잖아. 그래 안 그래? 교집합의 최대가 되려면은 같이 본 친구들이 가장 많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영화를 선택한 18명이 즉 둘 중에 작은 집합이 큰 집합에 뭐 하면 되겠어? 쏙 들어가 버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항상 둘 중에서 작은 해당하는 18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최소값이 그럼 최소값은 뭐냐 이 얘기인데 최소값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합 더하기 교과 선생님이 A 더하기 뭐라 그랬어? B라고 했지. 여기는 A 더하기 B는 무슨 값이에요? 고정값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얘가 고정값이야. 얘가 뭐가 되고 싶다고? 최소가 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합집합이 뭐가 되면 되겠어? 최대가 되면 되겠지. 맞잖아? 뭐 10,000원을 동생하고 나하고 나눠간다 생각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가장 적게 가져간다는 얘기는 동생이 가장 뭐 한다는 얘기야? 많이 가져간다 그 얘기야. 그냥 어려운 얘기 아니고. 맞죠? 자, 그러면 합집합이 최대가 된다? 합집합이 최대가 된다라는 거는 바로 무슨 말일까? 전체 집합이란 얘기야. 즉 바깥에 아무도 없을 때가 합집합이 뭐가 되겠어? 당연히 최대가 되겠지. 그때가. 그 이상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합집합이 최대일 때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여기까지 됐지? 자, 나는 누구를 지금 구하는 거냐? 교집합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합집합 뭐 하면 돼? 넘겨주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최소는 A 더하기 B에서 전체 집합을 뺀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는 둘 중에 작은 애가 최대가 되는 거야. 작은 애가 다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최소일 때는 뭐냐면은 A 더하기 B. A 더하기 B가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하니까 얼마야? 44가 되겠네요. 그쵸? 44에서 전체 집합 40명을 빼니까 얘는 4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되셨죠? 괜찮죠? 여기 한번 볼게요. 467번. 어느 학급 30명을 대상으로 두 봉사활동 A, B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A를 신청한 학생 수와 B를 신청한 학생 수의 합이 36이란 얘기야. 근데 여기는 지금 A가 얼마고 B가 얼마를 주지 않았어. 뭘 줬어? A하고 B의 합을 준 거야. 그치? 그랬을 때 봉사활동 A, B를 모두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지. 최대값은 뭐라고? 항상 두 집합이 있으면 작은 집합이 큰 집합에 쏙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하고 B를 선택한 학생을 모두 더해봤더니 36명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가 최대가 되겠니? A가 반절에 해당하는 18명, B가 반절에 해당하는 18명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A를 선택한 18명이 B를 뭐 해버리면 되는 거야? 다 선택해버리면 되겠지.
이해돼요? 얘가 짝수일 때는 이거의 절반이야. 그래서 최대값은. 최대는 예를 들면 짝수일 때는 알겠지? 홀수일 때는 만약에 얘가 35야. 35면 한 개 차이 나게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18, 17 하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작은 17이 여기에 뭐 하면 되는 거니까 다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오케이? 그럼 최소는 뭐냐? 최소는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최소 뭐라 그랬어? A 더하기 B에서 뭐를 빼면 된다고? 전체를 빼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맞죠? 공식 암기는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하셔요.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그러면 36에서 30을 빼니까 6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는 게 얼마냐? 24가 내가 찾는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집합은 선생님이 따로 좀 시간을 내서, 왜 그러냐면은 세집합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보니까 경화나 광주 둘 다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집합이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이런 거는 나와. 이런 거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뿅뿅뿅뿅뿅뿅뿅 이런 거는 나와. 이런 거는 이렇게 영역 표시에서 뭐 집합 연산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원소의 개수 해 가지고 세집합은 경화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선생님 특강으로 한번 잡아주기는 할게.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원칙이 이제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뭐 좀 짧은 시간에 좀 설명하기는 그렇고 한 30분 이상 정도 소요가 되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집합을 수업을 할 때 잘 좀 들어보세요. 3개짜리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문제를 낼 수는 없어. 이거는 3개짜리는 조금 복잡하거든. 많이. 2개짜리는 그냥 합 더하기 교는 A 더하기 B 해가지고 선생님 그 공식만 가지고 2개짜리는 어떻게 문제를 내든지 간에 다 풀 수가 있어. 근데 3개짜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한번 시험에 좀 임박해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그 정도로 좀 하도록 합시다. 3개짜리는. 자, 그렇게 하고 3개짜리 좀 더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조합을 이용한 집합의 개수. 조합을 이용한 집합의 개수가 원래는 너희들 선배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요. 왜 시험 범위가 아니었냐면 여러분 선배들은 2학기가 집합 배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도형의 여러분 그 도형의 그 배웠죠 방정식 그게 다 1학기였어 원래 전에는. 아마 혹시 선행했던 친구들은 아마 뭐 기억날 거야. 1학기였고 2학기가 집합, 명제, 함수, 경우의 수였거든. 근데 집합이 뭐야? 중간고사잖아. 중간고사부터 어디까지 했냐면 집합, 명제, 함수, 역함수물까지 해서 원래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은 이미 경우의 수가 뭐 했어? 배웠어. 1학년 1학기 때.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하고 집합하고 연결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쌤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나온다고 봅니다. 왜? 경우의 수 까먹고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선생님 몇 문제 소개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이거 이해만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문제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도 문제를. 자, 봅시다. 집합이 5개가 원소가 있는 집합이 있어요. 이거에 부분 집합이 있어. 부분 집합 몇 개 있어, 얘들아? 32개가 되겠지. 2의 5제곱 해서. 근데 그 중에서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이 있어.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은 뭡니까? 원소 5개에서 2개를 뽑아서 만들면 되겠지? 그게 바로 뭡니까? OC2 해가지고 10개가 됩니다. 1, 2, 1, 3, 1, 4, 2로 2, 3, 2, 4, 2, 5, 3, 4, 3, 5, 4, 5 해 10개 이렇게. 알겠지? 자,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을 2개 선택할 때 선택한 두 부분 집합이 서로 같지 않는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얘들아 여기 있는 10개는 같은 집합이 있어 없어? 당연히 없지. 이 10개는 서로 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이 10개가 있어.
그 10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뭐냐라고 하면은 문제 좀 쉽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선택한 두 집합이 서로 같지 않으니라는 이 말인 거야. 근데 이미 부분집합은 서로 같은 게 없어. 맞지? 알아들었지?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냐? 10개 부분집합 중에서 2개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10C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10C는 원래 이제 10 곱하기 9 해가지고 2로 나누는 거잖아. 근데 쌤이 이것도 말씀드렸죠. NC2 같은 경우는 항상 홀수 곱하기 짝수나 짝수 곱하기 홀수야. 10C2 같은 경우는 10 곱하기 9를 2로 나누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NC2일 때는 홀수 곱하기 짝수나 짝수 곱하기 홀수니까 반드시 누가 들어가 있어? 짝수가 들어가 있어. 얘 같은 경우는 10 곱하기 9잖아. 그래 안 그래? 그냥 10 곱하기 9를 2로 나온다 생각하지 말고 10 곱하기 9 10을 2로 나누면 5 곱하기 9 4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11씩 2다.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11 곱하기 10 다시 돌아와서 11 곱하기 5 55 이렇게. 알아듣겠어? 자, 2번입니다. A 원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게 3이래. 가장 작은 게 3이라는 거는 3 너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말이겠지. 그쵸? 가장 작은 게 3이니까는 니네들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네.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된다고? 4개인 부분집합은 몇 개냐? 4개인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원소를 내가 4개인 걸 했는데 이미 1개는 누구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왔잖아. 그러면 나는 이 중에서 몇 개만 고르면 됩니까? 3개만 고르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65가 되는 거야. 3이 돼서 이거 뭐 계산해 보시면 6, 5, 4, 1, 2, 3이잖아. 그치? 66 나눠지니까 5, 4, 2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U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A가 이렇게 생겼대요. A, B의 교집합이 2개래. A, B 교집합이 2개라는 말은 여기서 2개를 뭔가 택할 것이고 2개는 안 택하고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B집합은 여기에 들어간대. 이 B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B집합의 개수야. B집합의 개수 알겠지? 그러면 B집합은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몇 개 선택을 해야 돼? 2개 선택해야 되겠지. 몇 개 선택한다고? 2개. 맞죠? 2개 들어와야 되니까 그게 바로 4C2가 되겠네요. 그래서 6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를 선택을 한번 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1, 2는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을 했고 3, 4는 안 되겠지. B집합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있는 5, 6, 7, 8 친구들은 B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경우에는 뭐야? 2의 몇 제곱이 되겠어? 4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6 곱하기 16 해가지고 96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설명 들으면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잘 복습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의 수하고 얘가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은 기본 난이도가 중상 난이도 분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지 한 3번째 바닥 정도에 나올 거니까 잘 좀 체크하세요. 전체 집합이 이렇습니다. 이거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A, B의 교집합이 2개를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교집합이 2개야.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 그치? 그럼 나는 여기서 뭐 할 거야? 2개를 뽑아낼 거야. 알겠어? 2개를 뽑아내. 그러면은 5C2 해가지고 5, 4, 5, 2, 10 이렇게 되겠지. 쉽게 말하면 1, 2, 1, 3, 1, 4, 2, 5, 2, 3, 2, 4, 2, 5, 3, 4, 3, 5, 4, 5 이렇게. 그 2개를 여기다가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야. 선생님이 만약에 1, 2를 뽑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알겠지? 그럼 여기 있는 잘 들어봐. 3이라는 친구와 4라는 친구와 5라는 친구는 선택권이 기역, 니은, 디귿에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에는 A집합과 B집합이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겠지. 그렇게 이해돼요? 결국에는 여기는 10에다가 3, 4, 5의 선택권이 세 곳이니까 3에 세제곱 해가지고 270까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도 어디 들어갈 거야? 셋 중에 하나. 4 어디 들어갈 거야? 셋 중에 하나. 5 어디 들어갈 거야? 셋 중에 하나. 이렇게. 됐어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돼 있고요. A가 B의 부분 집합을 만족하는 수소산의 개수야. 알겠지? 이렇게 그리세요. 별거 없죠? 그리시면 여기 있는 1, 2, 3, 4, 5가 선택권이 기역에 들어가도 되고 니은에 들어가도 되고 디귿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어디 들어가든 무조건 A는 B에 뭐가 되겠어?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3, 3, 3, 3, 3, 3에 5제곱 해가지고 24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요. 뭐만 빠지면 되냐? 공집합이 아니래. 공집합이 아니래. 오케이? 공집합이 되면 돼.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1, 2, 3, 4, 5가 다 디귿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공집합이 되겠지. 그런 것들을 빼라 그 얘기야. 근데 A도 공집합이 아니고 B도 공집합이 아니다 그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있는 243개에서 243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여기에서 얘를 뺀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만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를 뺀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다시 니은하고 디귿에 들어가는 경우를 뺀다라는 거는 A, 기역, 니은, 디귿에 골고루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니은과 디귿에 들어가는 경우는 1, 2, 3, 4, 5가 몇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야? 두 가지씩의 선택권이 있는 거지. 그래서 3의 5제곱에서 2의 5제곱을 빼서 243에서 31을 뺀 211가지가 6번 문제의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 그러면 여기는 하나씩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사실은 기역에 하나 있으면 니은에는 없어도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려면은 뭘 빼면 되냐?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런 경우만 빼버리면은 여기 있는 211개는 무조건 다 기역, 니은, 디귿에 뭐 했다는 거야? 골고루 섞여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집합의 원소 개수하고 이렇게 집합의 원소 개수하고 경우의 수까지 믹스된 그런 문제예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작년까지는 못 냈어. 언제 냈냐? 오히려 기말 때 냈어. 기말 때. 경우의 수를 배우니까 그때 이제 집합 끌어와가지고 그때는 간혹 나온 적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아마 이번에 이 문제가 나올까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좀 복습을 좀 잘 해주세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금요일 한 번만 더 마플 수업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